저는 왜 선물 거래를 시작했냐면, 현물 거래의 경우는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데,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야 이 알트코인이 불장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2년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쓸 때는 알트코인의 경우는 혹시나 이런 큰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금방 다시 하락을 하고 수익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알트코인이 어떤 게 오를지 찾아다닐 필요 없이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은 충분히 알트코인 그 이상으로 수익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 거래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지금 선물 거래소 비트겟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이 롱이라는 게 있고 셀 숏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 롱의 경우는 내가 상승할 거라고 볼 때 매수하는 버튼이고, 셀 숏 같은 경우는 하락이라고 볼 때 매도를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내가 산다는 개념만 있지만, 선물 거래는 사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파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숏이라고 이렇게 바로 잡히면서 이때부터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또 두 번째 큰 차이도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레버리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인데, 현물 거래의 경우는 내가 100의 자산이 있다면 100만큼의 가치로 거래를 해야 하지만, 선물 거래의 경우는 100 자산이 있을 때 레버리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10배를 사용한다면 1000의 가치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선물 거래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저와 같이 비트겟 거래소에 이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차트가 보이는데,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캔들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 봐주면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까를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좀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그런 하락 채널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추세로 보게 되면, 과거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구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깨지 않고는 있지만, 이 상승했던 여기 움직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거래를 할 생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지금 패턴을 따른다면 이런 구간에 왔을 경우에 좋은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보여주고 이 가격대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예측해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건데, 두 번째 자리는 지금 이 직전 저점을 깼거든요. 여기 깼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지금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요. 교육 영상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분봉으로 봤을 때 방금 봤던 이 직전 저점을 깬 자리 있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못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좀 반등을 한다면 여기나 아니면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저항선을 설정해 볼게요. 네, 이 구간이랑 그리고 이 구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구간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진입 주문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좀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바로 걸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표시한 저항선이 22,030달러 정도 되죠.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오픈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클로즈는 내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에서 그 포지션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주문을 만드는 거니까 오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레버리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차 거래를 할 거거든요. 레버리지 종류가 격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교차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격리의 경우는 내가 자산에서 진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에서 이 10만큼을 가지고 증거금으로 거는 거예요. 내가 위험도 관리를 못해서
청산이 됐다면 이 10만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10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자산만 남겠죠. 교차를 하게 된 경우에는 내가 100 중에서 10을 걸었어도 이게 위험도 관리를 못해서 청산이 된다면 100까지 모두 다 청산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 교차가 훨씬 위험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거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을 다 거는 이 교차를 통해서 조금씩 처음에 5 들어갔다가 그 다음 또 5 들어가고 그 다음 또 5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뭐 총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사용한다면, 쉽게 해석하면은 전체 자산의 20% 정도의 자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통해서 청산 가격을 충분히 멀게 하고 위험도 관리를 하는 걸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이 선물 거래소가 비트맥스다 보니까 비트맥스에서는 이제 교차를 통해서 거래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겟에서도 이 교차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전 교차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교차는 원래 100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트겟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사용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저는 우선 100을 설정한 다음에 제가 분할을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입을 해볼 건데, 이렇게 리미트랑 마켓을 살펴보면 리미트는 지정가 거래를 한다는 거고 마켓은 시장가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지정가 거래는 이 호가에 내가 매물을 올려놓고 체결이 되길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켓의 경우는 이 호가에 올리지 않고 내가 바로 매물을 사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격을 선택하면 내가 지정하고 싶은 가격이 여기 뜨는데,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물량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트겟에서는 편리하게 내가 어느 정도 담을 거냐 바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100% 모두 다 거는 것도 가능한데, 100%를 걸면은 여기 밑에 이 코스트라고 이제 비용이 나와요. 내가 어느 정도 걸 수 있냐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계정에 자산이 600달러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600달러에 가깝게 걸 수 있죠. 근데 제가 방금 100배로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이 600달러에서 100배만큼 레버리지가 작용된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주문을 하면 청산가가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진입을 일단 5%만 진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진입을 걸고, 네, 체결이 됐죠.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좀 시장을 지켜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는데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진입가에서 좀 진입을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오픈되면서 포지션 창에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오픈 프라이스는 제가 이제 진입한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21,883.5달러에 진입을 한 상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의 수익이 얼마나 되냐인데, 지금 제가 첫 거래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 가격이에요. 청산 가격. 그래서 이 가격까지 오면은 제가 지금 교차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600달러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6,429니까 4시간 봉으로 보면 26,429, 네, 이 정도라고 보고 한번 차트를 보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여긴데 여기까지 가야 내 돈 600달러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 자를 통해서 범위를 보면 대략 20% 정도 상승을 한다면 내 돈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비중을 5%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청산가의 범위를 곱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제가 100배의 교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청산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청산가를 어느 정도로 두고 거래를 할 건지를 충분히 계산해서 이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진입이라고 하면 한 5%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제 진입을 여기서 했는데 좀 내려가니까 이제 수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략 30%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자로 쟀을 때 제가 진입한 가격부터 지금 가격을 보니까 0.3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변동성이 0.31%인데 나오고 있는 건 30%라고 나왔던 이유는 여기에 제가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30%가 대략 나오죠.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었던 이 추세선 하단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좀 큰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그냥 여기서 청산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청산을 미리 주문을 걸어 볼게요. 주문을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클로즈로 가셔가지고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5%가 아니라 이 진입한 수량에 대해 5%이기 때문에 모두 청산을 하려면 이거를 100%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가격을 여기 달 때 청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략 21,749 정도 21,749 정도로 설정을 하고 클로즈 숏을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숏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숏을 클로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여기에 이제 주문이 걸리죠. 그리고 제가 방금 100%로 한 설정이 똑같이 이제 물량이 주문된 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5% 정도 진입을 했잖아요. 600달러의 5%인 약 30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포지션은 이 진입한 수량에 대한 레버리지를 계산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대략 30달러가 지금 이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0.129 비트코인만큼 지금 가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시드 제가 600달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진입을 대략 28달러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600달러에 대해서 약 5% 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포지션 가치로 본다면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100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28달러에서 약 100배의 가치인 2,8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청산 가격은 26,429달러.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이 이 가격까지 가지 않으면 0이 되진 않아요. 물론 더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도 잘 안 내려온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이제 청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장가 버튼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이 플래시 클로즈 버튼을 통해서 지금 포지션을 바로 정리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주문을 넣었던 이 클로즈에서 마켓으로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켓을 들어가 보면 가격을 설정하는 입력란이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지금 가격에 정리한다는 뜻이고, 내가 이제 얼마나 정리할지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50%를 설정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반만큼 정리하는 거고, 그냥 모두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100%를 설정해서 클로즈 숏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이 구간을 올라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올라온다면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 좀 본절에 나오던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지금 진입한 구간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여기 밑에까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세에서 한번 시장가 청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래시 클로즈 누르면 바로 청산이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진입한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대략 5%의 시드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는데 지금 604달러 정도 됐죠. 그래서 4달러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거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락을 했는데 제가 자산을 늘렸죠. 이게 바로 선물거래의 장점이고, 비트코인만 봐도 이 거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만 보면 정말 좋은 점이, 일단 비트코인은 시총이 가장 큰 코인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꽤 안정적이에요. 가끔 큰 추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또 안 나오면은 또 재미없거든요. 공부와 경험을 병행해가지고 이런 큰 추세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면서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이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